6개월이 지나는 순간부터 피부가 다시 나이를 먹기 시작해요. 진짜 범인은 있으니까 백날 얼굴을 당겨봤자 일부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돈 안 들이고 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있는데요. 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거예요. 비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 다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17년차 피부과 전문의 김진용입니다. 리프팅 시술 받고 나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시술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피부과에서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오늘 제가 시술 효과를 2배로 길게 가져가는 방법, 그리고 시술 안 받아도 홈케어만으로도 달라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짐과 늘어짐을 막는 얼굴 노화 관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이나 친구같이 주변에 피부 고민이신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시술 받아도 금방 원상복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울세라 써마지 같은 리프팅이나 타이팅이나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들 비용이 정말 상당하잖아요. 제대로만 시술하면 효과가 6개월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피부가 팽팽해지고 처짐이 개선되면서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죠. 근데 6개월이 지나는 순간부터 피부가 다시 나이를 먹기 시작해요. 사실 6개월마다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시술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변해가는 우리 피부 조직들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술로 피부가 처진 걸 올려놓고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시술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얼굴에는 올리는 근육과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올리는 근육은 약해지고 내리는 근육은 강해져요. 그 결과 얼굴이 처지고 더 늘어져요. 오늘은 리프팅 시술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얼굴 근육 얘기에 집중할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스마트폰 들고 계시잖아요. 그 자세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가 살짝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찡그리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이에 매일 얼굴을 내리는 근육들을 열심히 단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올리는 근육 강화하고 내리는 근육 약화시키는 방법 알려주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최근에 나온 리프팅 시술 중에 얼굴에 전극을 붙여놓고 이걸 기계로 전기 자극을 주면 이마 근육이나 중안면에 웃음을 짓는 근육들을 운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보통은 1주 간격이나 2주 간격으로 5번, 10번 이렇게 진행하고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 되거든요. 우리가 얼굴 근육이든 팔다리 근육이든 원리가 똑같거든요. 꾸준히 운동해주면 강해지고 더 유지가 되고, 제대로 운동을 안 해주면 약해져 버리고 작아져요. 굳이 기계를 써서 억지로 운동시키는 것보다 집에서 시간 내서 노력하면 얼굴이 처지거나 늘어지는 걸 막는 효과도 있고, 울세라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의 효과도 훨씬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얼굴이 처져서 너무 고민이 많은데 올리는 근육 강화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주세요.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건 바로 광대 근육의 강화 운동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중안면이라는 것은 요 눈과 입 사이에 있는 이 중안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안면 근육의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가 이 광대 근육입니다. 우리 입꼬리에서 눈가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웃을 때는 이 광대 근육이 수축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광대가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얼굴의 중안면 근육이 강화되면 중안면이 더 짧아 보이고 어려 보일 수 있어요. 이 근육이 빠지면 얼굴의 중안면이 아래로 길어 보이고 더 처져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들 말씀하시는 땅콩형 얼굴도 볼륨이 원래 있던 부분이 꺼지게 돼서 생기는 겁니다. 자주 웃는 사람이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광대 운동도 똑같아요. 약간은 미소 지은 상태에서 입술 안쪽을 살짝 넣어주세요. 손가락을 광대 위에 살짝 얹어요. 광대가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입꼬리를 올리면서 광대에 힘을 주면 우리 얼굴 중안면의 가장 중요한 근육인 요 광대 근육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광대 끝에 실이 달려 있어서 실을 끝까지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세요. 근육 운동을 하다 보면 광대가 약간 얼얼해지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리는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올리는 근육, 즉 좋은 근육을 강화시켜줬다면 이번엔 내리는 근육, 안 좋은 근육을 약화시켜줘야 돼요. 내리는 근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입꼬리 끝부터 턱까지 연결되어 있는 입꼬리 근육입니다. 입꼬리 근육이 강해지면 입꼬리나 심부볼이나 마리오네트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얼굴이 아래로 더 처져 보여요. 인상도 표독스럽게 바뀌거나 사람이 우울해 보이기도 십상이에요. 그리고 입꼬리 근육뿐만 아니라 입꼬리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턱끝 근육도 약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검지로 입꼬리에서 턱까지 살살 누르면서 약 30초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여기 입꼬리부터 요 마리오네트 라인을 따라서 여기 턱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살살 누르면서 입꼬리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살살 눌러요. 너무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근육이 방어적으로 더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살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이 턱끝 호두주름을 만드는 턱끝 근육도 살살 누르면서 30초간 풀어주는 겁니다. 여기가 뭉쳐져 있으면 입꼬리뿐만 아니라 입술 전체가 아래로 당겨져요. 그래서 이 부위를 살살 풀어주면 얼굴 전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이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당기는 힘만 없애주는 겁니다. 시술 전에 이것부터 해보셨으면 시술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마사지는 그럼 언제 하면 좋아요? 자, 아무리 좋다 해도 따로 시간 내서 하기에는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안할 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폼 클렌저로 얼굴 헹구면서 한다고 생각해볼까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적어도 2번 하시죠.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고 또 꾸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꼬리 마사지 말고 또 다른 근육 약화 운동도 있을까요? 입꼬리와 턱끝에서 연결된 이 목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올리는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 근육 전체가 계속 뭉쳐 있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목빗근이라고 귀 뒤에서 이 쇄골까지 연결된 근육이 뭉쳐서 얼굴 아래로 당기면 그 위에 붙어있는 넓은 목근이나 피부까지 세트로 끌려 밑으로 내려가요. 특히 스마트폰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이 목빗근을 수축시키거든요. 진짜 범인은 목에 있으니까 백날 얼굴을 당겨봤자 일부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목을 뜯어고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당장 돈 안 들이고 목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있는데요. 얼굴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들의 힘을 쫙 빼주는 겁니다. 요 목빗근 바로 위에 있는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거대한 근육이 이 목 전체에 붙어 있는데요. 쇄골에서 시작해서 턱을 지나 입꼬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최신 연구에서도 이 근육이 생각보다 훨씬 위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얼굴 전체를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게 밝혀져 있어요. 넓은 목근 전체가 굳고 뭉치면 입꼬리도 처지고 턱선도 처지고 이중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이 목 근육 약화를 시키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 뒤로 최대한 젖히고 입을 꾹 다물어 주세요. 그래서 턱 아래부터 목 앞쪽 넓은 목근이 쫙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5초 유지 5번 반복 정도 하시면 적당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목 측면에 있는 목 빗근을 늘려줄 건데요. 목 빗근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살짝 틀어서 대각선 위를 바라보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5초 정도 유지하고 풀어주고 또 5초 정도 유지하고 풀어주고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넓은 목근과 목빗근을 세트로 쭉 늘려주는 건데요. 한 손은 쇄골에 올려 고정하고 나머지 손으로 턱 끝을 잡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반대로 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덜 돌아가는 방향은 반대 방향의 근육이 훨씬 더 센 거거든요. 그쪽 부분이 훨씬 더 근육이 많이 수축되어 있는 것이니 좌우가 대칭이 어느 정도 맞을 정도로 돌리고 또 돌리고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양쪽에 대칭이 맞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요 턱 라인과 마리오네트 그리고 입 주변 그리고 이중턱 부분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쇄골 라인도 선명해지고 목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일하느라 바빠서 스트레칭 할 시간도 없다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사실 처방해드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바로 리프팅 보톡스인데요. 넓은 목근에 소량 보톡스를 놓으면 내리는 근육의 힘을 줄일 수도 있고, 목비근에도 정확하게 보톡스를 놓으면 목비근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입꼬리나 턱 끝에도 보톡스를 정확하게 잘 시술하면 내리는 힘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빠르고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도 길어봐야 2, 3분이에요. 근데 보톡스는 보통 눈가나 미간 주름에 맞잖아요. 이게 목에 맞으면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보톡스의 핵심 원리가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내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으면 그 힘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서 얼굴이 리프팅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손으로 넓은 목근을 풀어주면 하면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는 그 원리를 더 확실하게 더 오래 지속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근육을 약화시키는 것을 생활화하시고, 도저히 시간이 없거나 도저히 근육이 안 풀릴 땐 병원의 도움을 살짝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장님만의 처짐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거는 SNS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뮤잉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얼굴형을 바꾼다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이거 하나로 얼굴 골격이나 볼륨을 바꾼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뮤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혀 근육과 혀 바닥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 얼굴 목과 이중턱 라인의 처짐을 예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혀 자세 운동을 반복하면 턱 밑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이중턱을 만드는 중력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혀 전체를 입천장에 꾹 눌러요. 혀 끝이 아니라 혀 뒷부분 전체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목에 손을 대어 보시면 혀 바닥이 긴장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혀 아래 근육과 구강 주변 근육이 활성화돼요. 다만 뮤잉 운동은 고개를 숙이지 말고 살짝 든 상태에서 하면 목 근육은 이완시키고 혀 바닥에 있는 근육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5초 긴장하고 5초 푸는 것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수면 자세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일생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면 자고 있는 시간이 3분의 1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반복해서 자게 되면 한쪽 피부가 베개에 눌리면서 그쪽 얼굴에 주름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베개의 압력이에요. 옆으로 자면 피부에 압박이나 마찰이나 장력이 가해지고, 이게 반복되면 수면으로 인해 피부 주름이 생긴다는 게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다른 하나는 중력이에요. 옆으로 자면 그쪽 얼굴 피부가 중력에 의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게 오래 쌓이면 전체적인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오늘은 오른쪽으로 누워 잤으면 내일은 왼쪽으로 누워 자고, 그 다음 날은 바르게 누워 자고 하는 것만 해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돈 한 푼 안 들고 어려지는 습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광대 근육 운동, 올리는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하루 10번씩만 하세요. 둘째는 입꼬리 마사지, 내리는 근육의 힘을 빼는 겁니다. 태어날 때마다 챙기셔도 좋습니다. 셋째는 넓은 목근과 목비끝 스트레칭, 하루에 한번 쭉 늘려주시고요. 넷째는 뮤잉 운동, 이거는 습관 들여서 하루 종일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세요. 마지막 5번째는 수면 자세예요. 의도적으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자고 가끔씩은 바르게 누워서 자도 괜찮습니다. 이게 오늘 알려드린 전부인데요. 비싼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노화를 막으려고 집착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늙을 수 있거든요. 내가 조금만 관심 갖고 꾸준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피부 나이가 들어가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병원에 먼저 오실 생각 하지 마시고 집에서 요 5가지 먼저 실천해 보세요. 원장님 가족분들은 약간 부럽네요. 이렇게 옆에서 계속 챙겨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모님 안 챙겨주세요? 사모님은 뭐 운동까지 챙겨주진 않고 여러분들 챙겨드린 겁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5가지 꼭 지키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피부 고민 있는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김진용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오늘 알려주신 운동들
하세요? 사실 저도 이중턱이 좀 있어서 뮤잉 운동은 시간 날 때마다 챙겨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입천장으로 대면은 뭔가 이 주변이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막 그렇게 힘이 들지도 않고 티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습관이 될 수 있어요.